어디나 서재에 와주신 여러분,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책 좋아하는 진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불킥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창피하다고 이불을 마구 차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정적인 표현을 하는 편이라 혼잣말을 하는데요. 어떡해, 죽겠네. 뭐 이런 식으로 웅얼웅얼 대곤 합니다. 그래도 다윈상에 오를 만한 거대한 사건을 일으킨 적은 없다는 게 다행이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윈상이란 미국의 기자 웬디 노스컷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멍청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자신의 번식 능력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어리석은 DNA 풀의 확산을 막는 데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죠. 자신의 실수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나 생식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얼마나 큰 뻘짓을 했으면 죽기까지 했을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012년 2월 2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던 43세 남성 게리 앨런 베닝은 친구의 집에 놀러가서 살사병에 담은 정체불명의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뚜껑을 따서 들이켰는데 알고 보니 휘발유를 실컷 마셨음을 깨닫고는 바로 뱉어냈죠. 물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실수였고 병원으로 바로 갔으면 괜찮았겠지만 게리는 담배를 피워 충격에서 벗어나려 했고 휘발유가 묻은 입과 옷에서 올라오고 있는 휘발유 유증기는 불꽃과 만나 즉시 타올랐습니다. 게다가 근처엔 불에 타기 쉬운 카펫이 깔려 있어 불꽃, 연료,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의 3단 콤보에 몸이 활활 불에 탔고 화재를 목격한 이웃이 소방서에 신고해서 달려온 소방관들이 완전히 탄 카펫 위에 널브러져 있던 그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다음날 아침에 중화상으로 숨졌습니다. 2012년 다윈상 1위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사건이고 오늘 다룰 책은 인간의 전방위적인 이불킥 대환장 파티들로 뒤바뀐 역사와 환경들을 재치 있는 필치로 다룬 재미있는 책입니다. 자, 인간의 흑역사.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고고학 및 인류학, 역사와 과학, 철학을 공부하고 인터넷 뉴스 사이트 버즈피드 영국판 편집장으로 일하는 톰 필립스가 책을 썼고 홍한결 님이 번역하셨네요. 출판사는 윌북입니다. 2019년에 출간하자마자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제가 즐겨 사용하는 독서 앱 밀리의 서재 독서 리포트 2020에 소개되었으며 밀리의 서재 역사 분야 주간 베스트 도서이기도 합니다. 제 소개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식 시니컬 유머가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서 낄낄거리며 역사를 알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게 되죠. 왜 인간은 이 모양인가? 에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왜 실수한 사람들 말고 멀쩡한 나까지 끌어들이는가? 분노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책에서는 역사적 유명 인사들의 실수뿐만 아니라 농경 및 정착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실수, 지금도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사람들의 실수, 그냥 인류 전체가 생존해온 방식의 실수를 툭툭 건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쁘냐? 그걸 유머에 녹여서 기분이 안 나쁘고 그렇구나, 우린 다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깨닫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내가 바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나를 좀 더 현명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역설의 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차로 가볼게요. 목차를 보시면 제가 한 이야기를 작가가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머릿말을 보실까요? 진짜 큰 바보짓을 저질러 본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고마워요, 톰. 큰 위로가 되네요. 자, 1장부터 도발적입니다. 우리 뇌는 바보. 저자가 서문에서 말하기를 우리 선조들의 남다른 사고방법을 알아보고 우리 뇌가 세상을 이해하려다가 편법을 좀 쓰는 바람에 온갖 어이없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고 했어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 뇌는 당장 오늘,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산을 밀어버리면, 이 폐수를 강물에 버리면 우리 후손들이 자원 확보와 생존의 어려움을 겪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당장 쓰레기 버릴 때 페트병을 깨끗이 씻어서 라벨 떼고 버리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바쁘고 귀찮은 건 이해합니다. 저도 최근까지 그랬으니까요. 먹고 그냥 버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뒤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이스터 섬의 문명이 끝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아이 석상을 세운다고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환경에서 나무를 마구 베어버렸거든요. 결국 나무가 한 그루도 남지 않게 되었고 산사태가 벌어지고 추운 겨울나기에 필요한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자멸하고 맙니다. 이 책에서는 또 그럽니다.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멈추는 것보다 인간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내가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Oh no.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책을 싫어하시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되네요. 너무 인류를 까대는 내용들 위주로 소개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자기 자신도 백인 남성이면서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집단이자 역사의 주도자들이었다는 이유로 백인 남성 위주로 비판을 하고, 자기 자신이 영국인이면서도 영국의 식민 지배를 강하게 비판하는 프로 비판가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 프로 비판가는 지도자들과 그들이 일으킨 과오들, 특히 전쟁들을 사정없이 비판한 후에 외교 비판으로 넘어가는데요. 그가 쓴 구절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바보와 현직 대통령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푼 외교 이야기, 챕터의 시작 부분입니다.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자 나라들끼리 성질 건드릴 일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온갖 정쟁 날 일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때로는 전쟁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는 법이니 그럴 때는 무엇보다 외교가 제일이다. 외교란 한마디로 대규모 인간 집단끼리 서로 개자식처럼 굴지 않는 기술이다. 아니, 그보다는 우리가 다 결국 개자식이긴 한데 그래도 서로 좀 자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합의를 보는 기술이라고 해두자. 그런데 그조차도 인간에게는 쉽지가 않다. 국제 외교의 가장 큰 문제는 보다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연유한다. 그 문제는 인간관계 대원칙이 다음 두 가지라는 것. 1. 사람을 믿으면 좋다. 2. 그런데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건 인류사에서 두 사회가 만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을 딜레마에 빠뜨린 문제다. 역사 속의 사람들에게는 안 됐지만 막상 닥쳤을 때는 어느 선택이 옳은지 알 길이 없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도 과거 사람들의 선택을 되돌아보고 에이, 그건 아니지 하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수는 있다. 콜럼버스가 나타났을 때 타이노족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처음 몇 차례의 만남에서 타이노족은 신뢰를 보였고 친절하고 후한 대접에 콜럼버스도 감탄했다. 낯선 이들에게서 친절하고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콜럼버스 역시 인간된 도리에 맞게 이렇게 일기에 적었다. 종으로 부리기 딱 좋겠다. 그리고 며칠 더 생각해보고는 이렇게 또 적는다. 병력 50명만 있으면 이들을 모두 복속시켜 필요한 일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대단한 양반이다. 뭐니 해도 외교는 역시 고급 기술이네요. 이렇듯 날이선 개그적 서술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저자는 외교의 뒤를 이어 우주로까지 발을 뻗어 실수하기 시작한 지구인들의 모습을 콜럼버스의 단위 계산 실수를 그대로 재현한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기후 궤도선 추락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일러주죠. 과학, 기술, 산업시대의 태동은 인류에게 선조들이 꿈도 꾸지 못했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동시에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스케일로 망할 가능성도 열어주었다. 콜럼버스의 실수는 적어도 지구에 국한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주에서도 사고를 칠 수 있게 되었다. 네, 고무적이라고 해야 할지 이 말을 쳐야 할지 모르겠는 이 기분은 저만 그런가요? 다행스럽게도 저자는 과학의 다른 두 사건을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인간의 실수로 시작해서 나라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던 사건들이 과학적 비판 앞에 수그러지는 진짜 고무적인 역사도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대대적 똥물을 끼얹은 과학자 이야기이니 이는 책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름에 어울리는 서늘하면서도 약간은 희망적인 결말도 읽어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화면 네모만큼 책 네모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